현재 미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을, 미 공군은 MQ-9 리퍼를 주력 무인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리퍼야 처음부터 비교적 큰 기체로 설계되었으니 뭐 활주로 길이가 길고 짧고 뭐 그거를 크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군의 전투기나 뭐 수송기 같은 기체처럼 이건 뭐 활주로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근데 육군이나 해병대의 경우는 늘 공군처럼 비행장을 확보하고 쓸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원래는. 특히 해병대는 항모나 상륙함 같은 플랫폼에서의 이착함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체를 더 좋아했는데요. 이런 요구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최신의 단거리 이착륙 무인 공격기 모하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막에 이름을 딴 명칭인데요. 이 기수의 상어 이빨 문양을 그려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샤크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자, 바로 이 시간 미국에서 최근 개발한 무인기 모하비에 대해 살펴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기쁘게 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 지상군에 대한 정찰 및 적진에 대한 감시, 그리고 테러 세력 지도자를 공격할 때라든가 근접지원 등 아주 다양한 용도의 프레데터와 리퍼 같은 무인기들의 미사일을 장착해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목표물도 타격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무인기는 폭격이나 살상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임무인 정찰 및 추적 감시 임무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무기인데요. 하지만 운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기체를 띄우는데 어려움을 점점 겪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MQ-9 리퍼와 그레이 이글 ER, 그레이 이글 등을 활용해서 야금야금 개발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무인기가 오늘의 주인공 모하비인데요. 모하비의 등장으로 미군의 드론 운용 방식에도 나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존 주력 무인기와 모하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모하비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힘을 아주 키워준 그런 그레이 이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이글 동체에서, 그러니까 동체는 기본적으로 놔두는데 새로운 날개와 엔진을 달아가지고 더욱 강력해진 거죠.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는 이 페이로드, 즉 무장 및 장비 탑재량이 기본형 같은 경우 240kg이고 몇백 k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하비는 1.6톤,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면 뭐 거의 리퍼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 거예요. 덕분에 이 주무장인 헬파이어 미사일 경우에도 그레이 이글은 겨우 4발, 따랑 4발 탑재하고 끝인데 모하비는 무려 그 4배인 16발까지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성능이 확장된 배경에는 엔진이 바꿔진 게 결정적입니다. 그레이 이글의 엔진은 165마력밖에 안 나오는 피스톤 엔진이에요. 근데 모하비는 주로 소형 헬리콥터 같은 데 사용하는 450마력의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야말로 힘의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둘의 차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 덩치가 커졌다는 개량형도 최대 이륙 중량, 즉 연료니 장비니 다 때려 넣고 잰 무게가 1.9톤. 그런데 모하비는 3.175톤이에요. 물론 4.76톤의 리퍼보단 작지만 기존의 그레이 이글이나 프레데터보다는 덩치가 확 커진 모습이고요. 날개도 물론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그레이 이글보다 이륙할 때 양력이 더 나오는 신형의 고양력 주날개를 개발해서 장착했는데 이 날개와 고출력 엔진이 도입된 덕분에 모하비의 이착륙 활주거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프레데터나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는 이륙거리가 짧게 잡아도 700m, 보통은 뭐 850에서 1200m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 육군이나 공군은 프레데터나 그레이 이글을 운용하는 활주로 규격은 야, 이거 1500m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잡고 작전을 펼칩니다. 반면 모하비는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175m 거리에서 이륙하고 착륙은 100m 만에 성공한 바 있어요. 게다가 이번 테스트는 활주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보려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하비가 비포장 활주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테스트에 나서면 조건 등에 따라 활주거리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하비는 기존의 리퍼나 그레이 이글 같은 무인기들보다 랜딩 기어, 즉 이착륙 바퀴도 더 튼튼하게 설계했는데요. 기존의 무인기들은 포장 활주로에서 쓰는 걸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이 모하비는 처음부터 비포장 활주로에서 쓰는 것도 가정하고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하면 아주 단단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냐? 채공 시간마저 짧지 않습니다.
그레이글의 채공 시간은 대략 2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라고 이야기되는데 모하비도 얼추 25시간에서 27시간 정도의 채공을 목표로 설계가 됐고요. 또 기체가 짧은 거리에서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력 날개를 갖춘 데다가 그 과정에 형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연료 탑재량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채공 시간은 그레이글 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하비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일까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전력화해서 언제 누가 쓸 거다 이게 확정은 안 됐어요. 하지만 미 해병대가 굉장히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릴 부대는 미 해병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 해병대는 모하비를 이용해서 좁은 상륙함에서도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됐고요. 해군 역시 항모에서 모하비를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군도 또 기존의 무인기를 운용할 수 없던 전방의 비포장 도로나 개활지 같은 데를 임시 활주로처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무인기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하비는 분해해가지고 C-130 수송기에 수납할 수도 있고요. 그걸 꺼낸 다음에 딱 4명이 단 1시간 30분 만에 조립해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하비 도입 후 육해공군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작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육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도입을 할까 말까 지금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완성되면 도입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이게 솔직히 그레이글하고 비교해가지고 넘사벽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인기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역들, 쉽게 얘기해서 근처에 비행장 시설이 제대로 없는 그런 곳들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정 전투나 해상 작전 혹은 특수전 지원용 같은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모하비가 만약에 국내에 도입된다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모하비 같은 그런 기체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저기에 비행장이 있지만 늘 다 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륙을 시켜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점에 생각하면은 모하비 같이 활주거리가 짧은 그런 무인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무인기들은 해상에서 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죠. 아무래도 활주거리에 제약이 있으니까. 반면 모하비는 이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이 항공기의 운용이 가능한 어떤 넓은 평가판을 가진 플랫폼에서 운용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 배들을 이용해서 이 바다까지 어떤 무인기의 작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1세기 앞으로의 전쟁에서 무인기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필수적인 무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착륙 거리가 짧고 탑재량이 많은 이런 모하비 같은 무인기는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